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컴퓨팅 사고력 문제를 살펴봤죠. 그래서 동전 세기 게임, 그 다음에 뭐 원숭이 게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컴퓨터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전산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적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견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잘 따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은 제가 문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늘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아주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처음 접하는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그런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색 문제, 영어로 search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색한다, 이거는 어딘가에서 뭐를 찾는다, 이런 것들이죠. 주어진 거에서 뭐가 몇 번째인지 찾는 그런 걸 우리가 검색 문제라 그래요. 검색 문제는 문제 정의가 problem definition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n개로 구성된 목록이 있다고 합니다. 숫자가 n개로, 보통 왜냐면 n개는 매번 달라질 수가 있어요. 100개로 구성된, 1000개로 구성된, 100만 개로 구성된 목록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숫자 하나를 찾아라. 그게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알아내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생이 쭉 줄을 서 있는데 그 중에서 박길동이 몇 번째 줄 서 있는지 찾아라. 예를 들어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예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숫자가 지금 이 예제에서는 숫자가 총 몇 개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일곱 개로 구성된 목록으로 되어 있는, 영어로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홍길동이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 23은 몇 번째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시한 숫자는 목록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가 그러는데 몇 번째죠? 1, 2, 3, 4, 5, 6. 야, 23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록 중에 여섯 번째야. 이렇게 이제 알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 예제는 숫자가 몇 개예요? 겨우 6개밖에 없죠. 6개밖에 없기 때문에 7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6개라는 걸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또 사람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그게 6번째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이게 7번째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6번째야. 이렇게 사람은 또 그런 능력들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생각보다 사람이 하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를 좀 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검색 문제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학, 컴퓨터 공학에서 정말 코딩을 하다 보면 아주 숱하게 마주치는 그러한 문제예요. 너무너무 쉽게 마주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그 해결책도 많이 제시가 되었고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순차 검색, sequential search라 그랬어요. 야, 뭐 생각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세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나올 때까지 세어가 보는 거지. 목록의 첫 번째 엔트리를 검사해. 그래서 그거가 같아? 주어진 X와 첫 번째 엔트리가 같은지를 검사해서 같으면 첫 번째야 라고 답하고 종료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같지 않으면은 목록의 두 번째 엔트리를 검색해. 두 번째야 같아? 같아? 그럼 두 번째야 안 같아? 그럼 몇 번째 엔트리? 세 번째 엔트리를 또 검색해. 그래서 목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찾을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n개까지를 내가 쭉 봐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차례차례 검색한다. 그래서 sequential search 또는 sequential scan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차 스캔. 앞에서부터 쫙 찾아나간다. 이런 이제 방식이에요. 이 순차 검색은 너무 좀 뭐 앞에서부터 찾아가니까 별로 쉬운 방법이라서 안 쓰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 목록이 굉장히 크지 않은 경우에 100개, 1000개 정도 되면은 컴퓨터는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100개 정도 되는데 복잡한 알고리즘보다는 이렇게 순차 검색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효율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순차 검색을 분석을 해볼게요. 이건 앞에서 봤던 그거야. 야, 길동이가 X가 23이야. 23이 몇 번째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몇 번 비교하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예제에서는 비교를 몇 번 했어요?
6번 비교를 한 거죠. 6번 비교를 해서 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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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비교하는데 만약에 1초가 걸린다 그러면 총 몇 초가 걸리는 거예요? 6초가 걸리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운이 좋은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비교 횟수가 제일 적을 때? 아싸, 완전 왕이득이야 하는 거 뭐? X가 19일 때. X가 19일 때는 한 번 딱 비교가 끝나죠. 이런 걸 우리가 최선의 경우라고 합니다. 베스트 케이스. 자, 베스트 케이스에는 진짜 운이 좋은 경우야. 그런데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비교 횟수가 제일 많은 경우에 언제예요? X가 13인 경우에 7번 다 비교해야 되죠. 또는 이 안에 없을 경우도 있어. 없을 경우에는 맨 뒤에까지 다 가야 돼요.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X가 내가 찾고자 하는 수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속칭 다 뒤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제 다른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뭐 좀 굉장히 쉽긴 한데 뭐 다 뒤져야 되니까 좀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목록에 있는 숫자들이 정렬, 소팅이 되어 있어. 우리 소팅은 뭐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냐, 숫자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냐, 여러분 학번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값들이 이렇게 9, 10, 13, 17, 19, 23, 34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 그럴 때 이런 때는 23을 찾기 위해서 몇 번의 비교가 필요한가요? 이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딱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래 순차 검색을 사용해보자. 그래 내가 배운 게 지금 순차 검색밖에 없어. 앞에서부터 뒤져. 그래서 9, 10 아니야. 난 23이야 지금 찾고자 하는 게. 13, 13이 23이니? 아니야. 17, 23이야 바보야. 아니야. 19가 23이니? 아니야. 23, 24 맞아. 그러니까 몇 번째? 6번째라고 해서 답을 합니다. 야 길동아 23은 6번째 있어. 목록에 6번째 있어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찜찜하죠. 왜? 이 목록이 지금 우리 어때요? 정렬되어 있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가 앞에서부터 꼭 차례로 이렇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좀 찝찝하죠. 찾기는 찾아 분명히 6번째라는 걸. 근데 뭔가 좀 찜찜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사전 찾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전을 찾고자 해요. 그죠? 뭐 인벤터 이런 걸 찾고자 하는데 이런 걸 찾을 때 사전 앞에서부터 막 하나씩 A서부터 다 뒤지나요? 아니면 홍길동 찾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다 뒤지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사전이나 색인을 찾을 때 앞에서부터 차례를 찾나요? 그렇지 않죠. 적당히 중간에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죠. 그런 걸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전이나 색인을 찾을 때 앞에서부터 절대 찾지를 않죠, 우리가. 사전은 알파벳 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단어를 알파벳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앞뒤 뒤적뒤적 하면서 비교가 돼. 숫자도 지금 정렬되어 있대. 그걸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가 이진 검색, 영어로는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서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이너리, 뭐 삼진 검색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이진 검색을 하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마치 이제 사전에서 검색하는 거와 똑같은데요. 가운데를 딱 뒤져보는 거예요. 이진 검색은 먼저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엔트리를 검색해. 내가 숫자를 찾고 싶은데 요 X를 찾고 싶어. 근데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야 X하고 같니? 너가 X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재수 좋게 거기 답이 있어. 23인데 여기 23이 있는 거야. 옳지. 너 찾았다. 그 위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야. 나는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5야. 근데 X가 23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15란 죄송합니다. 나는 23인데 이 값이 30이야. 30이면 23은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왜?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3은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쪽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X가 가운데 숫자보다 작으면
요 가운데 숫자가 30이야. 근데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 23이야. 그럼 오른쪽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만 검색해. 왼쪽 부분만 검사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오른쪽 부분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30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가 15야. 찾았더니 걔가 15야. 그러면은 이 X23은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요쪽에 있겠죠. 요쪽에. 다시 왼쪽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오른쪽만 검사하면 돼. 숫자보다 크면 목록의 오른쪽 부분만 검사해요. 여기만 검사하는데 그 과정을 요렇게 있으면 여기 검사하고 왼쪽에 있어? 그럼 이 부분만 검사해. 또 가운데 봐. 또 가운데 봐. 요렇게 나눠가면서 검사하는 거. 마치 사전에서 이렇게 반절 봤어? 이쪽에 있어? 그럼 이쪽 반절 봐. 이쪽에 있어? 이쪽 반절 봐. 요렇게 찾아가는 거. 요걸 우리가 이진 검색이다. 영어로 바이너리 서치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셨죠? 네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예제로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 목록에서 지금 소팅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숫자는 네 번째인 17이야. 이게 네 번째란 걸 내가 알아, 17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7이잖아요. 1 더하기 7을 2로 나누면은 이게 네 번째야. 컴퓨터 코딩할 땐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를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은 가운데가 나와요. 가운데 번째가. 근데 운이 좋게 길동이가 X는 17을 찾아라고 물어봤어. 아싸! 그러면 17은 네 번째야. 라고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끝내면 되는 거죠. 그죠? 쉽게 찾아서 비교 딱 한 번만 하고. 근데 주어진 숫자가 만약에 9야. 그러면 17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작으면 왼쪽 부분에 있는 거야. 오른쪽 부분은 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그죠? 오른쪽 버려도 돼. 이런 걸 우리가 검색 공간, search space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큼을 봐야 되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가 겨우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가 줄어드는 건데 여러분 이게 100만 개라고 하면 50만 개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한 번 딱 비교했는데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17이면은 이 부분만 검색하면 되고 만약에 19야. X가 주어진 X가 그러면 17보다 커요. 그럼 왼쪽에는 없다는 걸 알아. 여기를 우리가 쳐다보면 되는 거죠. 오른쪽 부분만 검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딱 보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판단한다. 다시 얘기하면 나머지 절반을 버릴 수 있는 검색 공간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그 예제 23 보도록 할까요? 23 할 때 순차 검색에서는 몇 번 찾았어요? 6번 비교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몇 번 하는지 볼까요? 먼저 네 번째 숫자인 17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 23은 17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이쪽은 안 봐도 돼. X 17보다 크므로 오른쪽만 비교하는 거야. 오른쪽 19, 23, 34만 비교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또 가운데 걸 딱 선택해요. 이 세 개의 숫자에서 가운데는 6번째야. 23. 그죠? 단박 찾은 거죠. 몇 번 비교했어요? 요거 한 번 비교했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비교했죠. 꼴랑 2번 비교했는데 단박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빠르게 비교할 수 있어요. 요게 비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교 2번이에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번에 몇 번 비교했나요? 그냥 단순히 몇 번 비교했는지 다시 세어보면 앞에서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2번 비교했어요. 그죠? 가운데 한 번 찾기 위해서 17하고 비교했고 여기서 딱 찾았더니 2번 비교했죠. 여기에 23이 있었어요. 그죠? X가 23이었으니까. 앞에 순차 검색에서는 몇 번 비교했었죠? 무려 6번을 비교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2번으로 줄였으니까 4번을 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색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더 깊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 이진 검색도 분석이 최선의 경우에는 단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어요. 딱 찾고자 하는 수가 17이야.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제일 좋냐면 이때예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9나 13이나 19나 34인데요. 얘네들은 3번 비교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순차 검색에서는 몇 번이라 그랬죠? 최악의 경우에 7번 비교해야 됐죠. 근데 얘는 3번만 비교하면 돼요. 그렇죠? 숫자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숫자 7개에서 순차 검색하고 이진 검색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최선은 둘 모두 한 번만 비교하면 돼요. 순차 검색에서는 맨 앞에 있을 때, 운이 완전히 좋을 때, 이진 검색에서는 맨 가운데 있을 때,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최악의 경우에는 순차 검색은 7번 필요해. 근데 이진 검색은 3번만 이제 필요한 거죠. 그쵸? 만약에 이게 숫자가 n개라고 하면은요, n개라고 하면은 순차 검색은 최대 n번을 비교를 해야 돼요. n번을 비교하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진 검색은 최대 로그 밑이 2예요. 이만큼 필요해요. 이만큼. 사실 왜 3번만 필요했냐면요, 여러분. 로그 2의 7이에요. 근데 이게 얼추 3이거든요. 3번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로그와 n은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7개, 18개, 그래서 100만 개, 1000만 개, 얻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 n과 n은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요. 자, 검색은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데이터가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된다면은 순차 검색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컴퓨터도 해결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게 필요해요. n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은 대충 2의 한 30승쯤 되거든요. 2의 30승쯤 돼요. 근데 순차 검색은 그렇게 하려면 10억 번 비교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근데 이진 검색을 하면 로그 2에 30이 돼서 30 곱하기 1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수학이 좀 나오네. 굉장히 쉬운 수학이에요. 30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얘는 1이니까 30번만 필요한 거예요. 이진 검색은 오직 30번. 여러분 아까 3번하고 7번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였죠. 근데 10억 번하고 10억하고 30번은 어때요? 이거는 말도 못하게 많은 차이가 나죠.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무리 컴퓨터가 일을 잘하고 반복적인 걸 잘하고 하지만 컴퓨터한테 뭔가 오더를 잘하면, 뭔가 명령을 잘하면은 밤새워 해야 될 일을 1분 만에 끝나고 1년 동안 해야 될 일을 1시간 만에 끝나고 이렇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사야 될 일을 PC로 끝낼 수가 있는 게 컴퓨팅 사고력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재미난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부터는 이 해결책은 조금 어려워. 그래서 문제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정렬 문제예요. 정렬 문제는 앞에 이진 검색하려고 그러면 숫자들을 이렇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렬하는 거야. n개의 숫자들이 있을 때 또는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문자 열이어도 돼요. 걔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문제야. 요런 목록이 있을 때 걔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정렬 문제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버블 정렬이라 그래서 버블 해서 정렬하면은 걔가 n제곱이라는 시간 복잡도라는 게 나와요. 근데 얘를 반으로 나누어서 야 네가 해 우리 원숭이 문제처럼 그 다음에 너는 네가 해 하면 얘를 n 로그 n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n제곱은 n이 2개잖아요. 근데 n 하나는 그대로 가져가고 n을 로그 n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하루 걸릴 거를 1시간에 끝낼 수 있고요. 1년 걸릴 거를 한 달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도 수십 개의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 버블 정렬, 머지 소트, 힙 정렬, 퀵 소트.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효율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분석하고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재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재미난 문제들로 웹하는 문제 보도록 할까요?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미국에서 이런 학문을 하다 보니까 미국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시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큰 나라는 도시들이 더 많아요. 도시들이 이렇게 있을 때 길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 있어요. 길이 여러 군데로 나 있고 이 길을 갈 때는 비용이 얼마 들고 저 길을 갈 때는 비용이 얼마 들고
이렇게 길마다 여기를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고 저기를 갈 때는 고속버스 타고 가고 여기는 뭐 KTX 타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다 다를 때 도시와 도시들 사이의 거리는 비용이야. 주어졌을 때 외판원이 다리품을 제일 적게 팔면서 어떻게 이 도시들을 다 한번 다닐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TSP 문제라고 합니다.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N이 한 50쯤 되면은 정말 컴퓨터가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Traveling Salesman Problem은 도시들을 이렇게 전부 다 다니는 거야. 다니는데 가급적이면 비용을 적게. 여기서 부산 먼저 가는 게 좋냐, 대전 먼저 가는 게 좋냐, 각기 다를 수가 있겠죠. 비용을 적게 하면서.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 컬러링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 컬러링 문제는 이런 문제에서 나왔어요. 요거 이제 미국의 주인데 이렇게 주마다 다른 색깔이 인접한 주는 인접하지 않은 주는 이렇게 같은 색깔을 줘도 되는데 인접한 주는 다른 색깔을 주는 거야. 근데 이 각각의 주를 이렇게 그래프의 노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인접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하고 얘는 인접해 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접한 데는 색깔을 다르게 주고 인접하지 않은 데는 색깔을 같게 줘도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색깔을 몇 개나 써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색깔을 칠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그래프 컬러링 문제, 그래서 색깔이 N개면 N 컬러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백트래킹 뭐 이런 기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복잡해지면 색깔의 숫자를 적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색깔을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를 푸느냐? 이런 문제를 풀면서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면은 그 개발 능력에 의해서 현실의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딥러닝을 통해서 뭘 예측한다든지 환자의 암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된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다른 문제 볼까요? 이건 제로원 냅색 문제라고 하는데요. 도둑이 배낭을 가지고 왔어. 배낭을 가지고 금은방에 몰래 들어왔어. 야, 이 도둑이 잘해서 다 끄고 캡스에도 안 걸리고 다 들어왔어. 근데 이 배낭에다가 배낭의 무게가 정해져, 배낭에 담을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어. 이 배낭을 도둑이 30kg짜리 배낭을 가져왔어. 30kg짜리 배낭을 가져왔어. 여기다가 보석을 너무 많이 35kg 한 배낭이 찢어져. 그럼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랬을 때 무게와 값어치가 있어요. 어떤 보석은 무게가 12kg인데 뭐 400만 원이고, 어떤 보석은 무게가 2kg인데 200만 원이고, 어떤 보석은 1kg인데 1000만 원이고, 이렇게 있을 때 요 배낭이 찢어지지 않게 하면서 가장 많은 보석을 담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제로원 냅색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로원이라는 말은 이 보석을 자를 수 없다는 거야. 넣든가 말든가 라고 하고요. 이 보석을 자를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프랙셔널 냅색, 그래서 자를 수 있는 냅색 문제라고 하고요. 이 제로원 냅색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요 무거운 거부터 집어넣어, 가벼운 거부터 집어넣어, 제일 비싼 거부터 집어넣어, 아니면 무게당 값어치가, 이게 최적의 솔루션이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책을 잘 찾아내면은 우리 현장에서 뭐 도로를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비용을 적게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그 기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제 마지막 예제로는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 재미로 소개해 드리는 거는 해밀토니안 서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혹시 살펴봤나요? 여기 이제 무슨 이렇게 도로 같은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 뭐 과학동화 이런 데 나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모든 도시들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서킷을 한 번씩만 경유해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한 번씩만 비짓해야 돼. 2번 가면 안 돼. 그래서 돌아오는 이런 서킷을 찾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서킷의 존재 유무는 뭐 이게 짝수점이냐 홀수점이냐 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존재 유무를 떠나서 어디를 어떻게 비짓하는 게 제일 좋으냐라는 거를 찾아내는 게
역시 뭐 브랜치 앤 바운드, 백트래킹에서 여러 가지 우리 기법들이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재미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사고력, 그 다음에 논리력 이런 거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컴퓨팅 사고력의 전통적인 문제들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앞서 살펴본 문제들은 이해하기는 좀 쉬울 수는 있지만 그걸 해결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들에다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 사실은 조금은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컴퓨터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해결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생각을 말로 이 앞에서부터 찾아가면서 해결하면 돼. 이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로 해결하는 건 굉장히 부정확하고, 더군다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컴퓨터는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을 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지만 컴퓨터가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코딩을 했는데, 컴퓨터 공학하는 친구들은 그 예전부터 이제 뭐 C나 자바나 이런 코딩을 했었죠. 근데 이제 C, 자바 이런 류의 텍스트 코딩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우기가 좀 쉬운 블록 코딩을 이제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배우게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스크래치와 앱 인벤터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스크래치는 굉장히 대표적인 블록 코딩 언어로서 요즘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활용도도 나름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엔 수준이 좀 낮긴 하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우리 그래도 뭐 야 스크래치 배우니까 이런 거 좋더라 라는 면에서 스크래치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요즘 제대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맨날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스마트폰 끼고 사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좀 앱을 좀 만들어 봐야지 않겠느냐. 같은 블록 코딩 개념이기 때문에 앱을 만들어 보면은 좀 더 재밌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이상 일반인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앱 인벤터를 써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굉장히 좀 약간 초보적이고 표현력에 좀 한계가 많아요. 컴퓨팅 사고력 문제들을 표현하는 데 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를 제어한다든지 복잡한 모터를 제어한다든지 스마트폰 앱을 그래픽을 써서 만든다든지 이런 건 제약이 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C 언어, 자바 언어 또는 파이썬 이런 텍스트 코딩 언어를 여러분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차에는 컴퓨팅 사고력의 전통적인 문제와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장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